자, 이제 두 번째 여행 가이드 앱을 한번 만들어봐요. 여행 가이드. 자, 또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요 홈 화면에서 generate 앱 생성. 자, 이거 필요 없고 닫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or create an app manually. 수동으로 앱을 만들겠다. 클릭.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죠. 자, 제목부터 줍시다. 제목부터 두 번째죠. 여행 안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자, back to canvas. 일단 영어 상태에서 합시다. 자, 모든 앱이라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입력, 처리, 출력. 그런데 이 파티락을 사용하게 되면 처리와 출력이 한 덩어리가 돼요. 그죠? 노코딩이고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어요. 자, 입력 처리하고 출력 처리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 파티락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뭘 입력할 것인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뭘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출력에 대한 것들은 그 안에 입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입력 블록까지. 그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화면 디자인을 하는 것이 곧 앱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력에 대한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죠. 텍스트 만드는 거, 이미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또 하게 될 채팅 창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요 크리에이트 웨지 중에 맨 끝에 거 이거 스태틱 텍스트 이거는 그냥 자 보세요. 눌러보세요. 그냥 이거는 여행 안내, 여행 가이드, 앱 안내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샵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좋습니다. 자, 이건 제목이에요. 여행 안내. 그 다음에 샵이 어디예요? 에? 샵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앞에. 아니 아까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아니 이 자체 스태틱 텍스트 들어오면 그 여기 그냥 샘플로 있었잖아요. 그죠? 지워버리고 안에서 지워요.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위젯 추가할 때 요거 추가하면 이래 샘플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샵이 있잖아요. 요거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이게 좀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놔두고 요거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것만 한번 고쳐보자 이거죠. 일단 제목부터 고치고 여행 앱 소개. 여행 앱 소개입니다. 여행 앱 안내. 소개는 안내나 뭐. 자, 이거 안내하기 전에 자 일단 이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제일 먼저 뭘 고려해야 돼요? 어디? 장소? 시간이라기보다도 일자 며칠? 일정. 그 다음에 비용. 아니 그건 해달라면 돼. 사실 이 비용도 내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굳이 이거 이용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냥
여행을 한다 했을 때 고려할 것만 크게. 자, 일단은 일정, 그러니까 일자, 며칠 몇 박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 장소, 또, 그 나머지 다 알아서 하면 그래도 여행 목적이 있어야 돼. 여행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역사 탐방으로 갈 건지, 그죠? 아니면 업무상으로 갈 건지. 자, 일단 여행 부분, 그 다음에 여행 장소, 그 다음에 일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이야기한다면 국내로 갈 건지 국외로 갈 건지, 그죠?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입력은 받아가지고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내가 그 정해주는 대로 일정을 짜줘 하면 되겠죠. 그죠? 짜줘 할 때 비용까지 해줘. 이제 프롬프트를 세부적으로 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까지 그 여행과 가장 잘 부합되는 그림까지 그려줘 하면 뭐 그림까지 그려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나 할게. 채팅박스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한 10일짜리 해버리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 채팅창에서 내가 3일자에 대한 일정을 상세하게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그죠? 그 다음 3일자에 해당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면 채팅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 3일자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 더 고려해줘, 아니면 맛집을 하나 소개해줘,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를 위한 채팅창. 채팅창의 장점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웬만한 기능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안내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소개하는 거죠. 여행 구분, 국내, 국외, 그 다음에 여행 목적, 목적도 한 3가지 정도 하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면, 요 안에 우리가 그 선택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리스트 해가지고 선택하는 거.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행 목적,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여행이냐, 단순 여행이냐, 그 다음에 역사 탐방이냐, 아니면 업무상이냐.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업무라고 합시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잡는 거죠. 여행 목적, 일자, 장소, 일자, 장소를 입력받아. 해당 여행 일정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가봅시다. 요렇게, 이 샵의 용도를 알겠죠? 글자가 크게 나오죠. 그죠? 크고 진하게 나오죠. 이 제목 같은 거 할 때, 요 샵이라는 거를 코드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 테스트를 하나 더 해봅시다. 이왕 샵 2개가 이랬으니까 3개를 만약에 밑에다 간다면, 하나 둘 셋,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커질까 작아질까? 그거에 따라서 얘를 상대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봅시다. 작아질지 커질지. 조금 작아졌죠. 요거보다는 작죠. 그러면 샵 하나가 제일 크겠죠.
그죠? 샵 하나가 제일 큽니다. 그죠? 샵 두 개가 요 크기고, 샵 세 개가 요 크기고, 네 개면 요보다 더 적겠죠? 계속 가요. 뭐 얼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샵을 테스트 해가지고, 요 밑에 테스트 해가지고 한 이 정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테스트. 그럼 얼마나 작게 나올까? 6개 정도 하니까 기본 크기하고 비슷하죠? 그쵸? 기본 크기하고 비슷해요. 그럼 5개도 이거보다 더 적은 것 같죠? 이거보다 내 눈이 잘못됐나? 요거보다 우리 젊은 눈 좋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샵 모양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의미 없는가 보다. 어이. 이게 제일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를 더 줄여봅시다. 그러면 역시 하나를 줄여보면 그쵸? 5개가 마지막이고 제일 작은 게 이거다.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게 이 크기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됐죠? 글자 크기에 대한 거는 어쨌든 조절할 수 있더라. 뭘 이용해서? 샵 코드를 사용해서. 이것도 오타 있네, 그죠? 자, 수정하면서 일자. 이건 지워버리고. 이건 놔둘까요? 너무 크니까 4개 정도. 그러니까 스태틱 텍스트는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거. 다만 여기서 이런 샵 코드를 타이틀과 내용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만드는데 입력 4개가 필요해요. 그죠? 자, 맨 처음에 셀렉트 통해 가지고 국내인지 국외인지 그거부터 구분, 여행 구분. 그래서 셀렉트 플레이스 홀드는 일단 제목부터 아이디입니다. 이건 제목이라기보다도 여행 구분 똑같이 주면 돼. 자, 여행 구분 선택 목록을 띄웠으니까 여행 구분 선택하라고 여행 구분 선택이라고 주고, 자, 그 옵션들 띄울 목록에 대한 옵션들은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고 지금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얘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 없어서 지우세요. 그리고 엔터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옵션 하나씩 주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엔터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국외 엔터. 그죠? 그러면 이 2개가 옵션으로 뜰 겁니다. 그럼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디폴트 밸류는 뭐냐면 처음에 뭐를 선택된 채로 둘 거냐. 국내를 하죠. 요거 하면 요거 값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죠? 국내. 그러니까 이렇게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오타 입력하면서 오타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 피할 수가 있죠. 자, back to canvas. 자, 요거도 줄입시다. 여기 최소한 줄이면 되죠. 요 공간은 이 정도 자동으로 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과정은 똑같아요. 거의 반복적이에요. 뭘 선택하느냐, 그 선택한 거에 따른 내부적인 옵션만 다를 뿐이죠.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여행 장소 그냥 텍스트, 요거 텍스트
여행 장소. 자, 인스트럭션 테스트는 여행 장소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는 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죠. 부산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부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끝났죠? 그러면 여행 장소는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행 목적. create widget. 요것도 select. 여행 목적. 여행 목적 선택. 목적. 자, 옵션은 요와 같이 한다는 거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자, 여행 엔터. 그 다음에 역사 탐방. 엔터. 그 다음에 가능 업무차. 디폴트 값은 그냥 여행. 끝. 백투 캠퍼스. 줄이고. 자, 1점. 일자. 요거는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어디서 선택한 거죠? 예? 슬라이드는 웨지스에서 슬라이드라고 있었어. 못 찾았어요? 일단 요거 만들. 다는 설명부터 들으세요. 슬라이드 온리 할 거냐? 그러니까 슬라이드라는 게 이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숫자가 있고 이 막대기를 움직여 가지고 숫자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슬라이드 앤 넘버 인풋, 그러니까 슬라이드로도 그 숫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아예 입력으로도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위가 1부터 100까지 그냥 슬라이드 가지고 1부터 100까지 땡기긴 좀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1부터 100까지 해놓고 10씩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단계만 슬라이드 움직이면 되죠. 근데 그 중간에 건 어떻게 할 거냐. 15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식에서는 안 되죠. 15는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10단위는 슬라이드로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값 입력하고 싶을 때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게. 그게 슬라이드 앤 인풋 넘버예요. 그 다음 넘버 인풋 온리는 그러니까 입력만 가능하게. 자, 오디널은 이런 식으로 값들을 나열해가지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건 넘버 뉴메릭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최소값, 최대값, 11을 최대로 합시다. 11을. 그리고 스텝은 1단위씩, 2단위씩 하면 2씩 움직이는 거고. 요것만 정해주면 돼요. 슬라이드. 끝. 돌아가 보면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까만 걸 보죠. 요렇게. 여기서 딱 멈춰 있으면 7이라는 게 선택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요거 넣을 때 클릭하면 요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입력은 다 끝났어요. 여행 일수 한 번만 다시 예? 여행 일수 한 번만 다시 여행 일수. 자, 클릭하면 슬라이더. 클릭하면 이제 속성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이름 바꾸고 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슬라이드 온리는 슬라이드로만 입력하게 할 건지 아니면 슬라이드로도 입력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하게 할 건지. 근데 뭐 1부터 10까지 하면서 단계를 일식하면 굳이 입력할 필요 없죠. 근데 1부터 100까지 돼 있으면 슬라이드가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1부터 100까지 해놓고 스텝을 10으로 해놓으면 10단위마다 움직이겠죠. 그죠? 10단위마다 움직이고 그럼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은 슬라이드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 값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직접 입력하겠다 이거죠. 그런 것들. 그럴 때 슬라이드 앤 넘버 인풋 요거로 하면 돼요. 요 옵션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버 인풋 온리는 그냥 직접 입력하는 것만 가능하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오디널로 할 거냐, 오디널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어떤 목록 순서대로. 그 목록은 여기다 직접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뉴메릭을 할 거냐, 숫자로 표시되게 할 거냐. 그래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과 스텝을 주면 되는데 이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마다 최소값, 최대값, 스텝. 최대값 우리가 10으로 합시다. 1, 0, 1. 그러니까 무박이죠. 그 다음에 11. 여기서 아마 0은 그냥 그 일자를 고려하지 않는 걸로 자기가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좀 대충 3박 4일이면 3박 4일 이런 식으로. 자, 맥스 값은 10. 스텝은 1. 이렇게 해서 끝내서 나온 게 됐죠? 돌아가게 하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그냥 일수가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시켜야 되죠. 입력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 앱이라는 이 버튼이 안 살아있어요.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최소한 처리 과정과 출력, 그 처리 과정이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활성화됩니다. 이제 또 create widget. 자, generate text. 이 프롬프트를 잘 적어야 되죠. 자, 여행 안내 하기. 여행 일정 안내하기. 자, 어드밴스드는 건드릴 필요 없고, 자, 프롬프트를 하는데 여행 구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저거 일단 다 지워버렸어요. 자, 다 고려해야 돼요. 먼저 여행 구분, 국내인지 국외인지 그것까지 골뱅이 여행 구분. 그 다음에 여행 장소, 골뱅이 여행 장소. 그 다음에 골뱅이 여행 목적. 그 다음에 골뱅이 여행 일수가를까지 다 고려하여 일자별로 여행 일정을 작성해줘. 여기다가 그냥 작성하지 말고 상세하게. 그죠? 상세하게. 여행 일정에 필요한 여행 일정에 필요한 예산도 표시해주고
표시해주고, 만약에 국외일 경우에 예산이 예를 들어 유럽이다. 그러면 이게 유로화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국외의 경우 원 단위로 표시해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생각하기를 이게 영문 엔진이고 그걸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문 기준으로 뭔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항상 원 단위로 표시해 준다든지 한화로 표시해 준다든지 뭐 같은 말이죠. 표시해 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해당 일정의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지 말고 포함시켜줘. 또 요구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한다고 했을 때 일정에 필요한 교통수단도 있고, 그 다음에 저거도 있죠. 입장료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전체 일정에 대한 예산을 요약해줘. 그죠? 뭐 이 정도 해봅시다. 프롬프트만 어쨌든 잘 주면 되죠. 자, 백투 캔버스. 우는 조금 많이 나와야 되니까 밑으로 쭉 뺍시다. 아니면 한 요 정도 해서 하고 그림을 오른쪽에다. 그림을 여기다가 자, 또 Create Widget, Create Generated Image. 자, 여행 대표 그림. 자, 프롬프트는 여행 장소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그리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 여행 일정 안내하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뽑아가지고 자, 골뱅이 자, 이 여행 일정 안내하기 위해서 대표할 그 안내하기 위해서 대표할 만한 그림을 그려줘. 이 정도로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요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만약에 그림에 사람이 있다면, 표시된다면 20에서 30대의 한국인으로 그죠? 때의 예행복 차림의 만약에 그림에 사람이 표시된다면 20, 30대의 예행복 차림 한국인으로 해줘. 됐죠? 백투 캔버스. 자, 일단 다 됐어요. 그러면 일수는 한 11자리를 잡고 국내고 부산 뭐 잘하니까 부산을 일단 해보죠. 어떻게 안내하는가. 목적은 여행이고. 자, 플레이 앱. 응? 왜 3박 4일로 하지? 아, 이게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조금 잘못된 거 고칩시다. 아주 시간대별로 30분 단위로 막 하고 있죠, 그죠? 여기 광안대교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비슷하게 놓고 그래도 한국 20, 30대 한국인으로 했고 그죠? 자, 여기 뭐가 잘못됐냐면 일자를 여행 일수라는 게 자기가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고려하여 여기다가 요걸 고려하고 요걸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골뱅이 넣어가지고 여행일수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걸 고려하여 여행일수의 일자별로 여행일정을 상세하게 작성해줘. 일정에는 필요한 예산도 표시해주고 국외의 경우 뭐 저쩌고 자, 그러면 다시 자, 플레이 앱 그러면 11짜리 여행이 나오죠. 걔를 잘 못 인식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잘 조절하면 이렇게 나오죠. (1일차) 해운대 해수욕장 산책. 요거는 또 돈이 안 드네, 그죠? 동백섬 누리마루 에픽 하우스 관라 입장료가 3,000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 그 다음에 센텀시티 쇼핑. 자, 맛집을 이게 뭘 소문나면서 교통은 지하철 1일 예상 비용은 11만 5천 정도. 그 다음에 2일차가 이제 광안리 쪽이 저기죠. 더베이 101로 저방 날씨.
3일자는 이제 남포동 자갈치. 요 해운대 맞네, 그죠? 광안대교 맞고. 요건 좀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국제시장, 보수동. 그 다음에 4일차가 영도. 할매복 국가래. 문화마을 가라가라고. 그 다음에 5일차가 성도. 뭐, 부산을 10일까지 할 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일차가 서면, 점포, 7일차 동네, 기장, 웬만한데 다 탐방하도록 다 돼 있네, 그죠? 5, 6도, 2대, 다대포. 그래서 이게 입력에 인원수가 빠졌네, 그죠? 그죠?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넣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 수정해 보세요. 인원수도 입력에 넣으세요. 그 인원수도 슬라이드로 하면 되겠죠? 그죠? 최대 인원 잡아놓고. 그래서 숙박비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숙박비 별도로 되어 있고, 쇼핑 비용도 별도고, 그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나 더 집어넣냐면, 자, 다시 에디트 모드로, 지금 에디트 모드죠. 여기다가 이제 채팅 앱. 자, Create Widget. 메인 요거 안 해봤잖아요. 그죠? 채팅 앱. 그 채팅 그 상자 자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 봇, 여행 봇. 자, 요거 생성된 거, 그죠? 여행 일정 안내하기를 참조하여 세부 내용에 대해 물어보세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 참조하여 질문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알려줘. 자, 인스트럭션은 인풋 인스트럭션은 뭐 별 할 거 없고 미리 넣어 놓을 건 없으니까 이건 미리 넣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챗봇 사용 준비 완료. 이 챗봇 그죠? 챗봇이 이제 다예요, 그죠? 이거는 뭐 블로드 3.5 소넷 버전 2를 쓴다는 이야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이렇게 길 필요보다는 조금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자 플레이 앱 이제 바꿔볼까요? 자, 국외 프랑스 파리 여행 목적이고 여행 일수는 10일
플레이 앱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일차 파리 도착 샤를 드골 공항 호텔 체크인 및 주식 세네강 첫날부터 세네강 유람선 크루즈를 타고 돼 있네 그죠? 저녁에는 네할레 지역 돼지 종요리 전문점이래요. 40유로. 그래서 총 1일차 예산이 65.3유로인데 한화로 9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 2일차 이제 에펠탑 가고 샹젤리제 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몽마르트 언덕, 그 다음에 마레지구, 오 7일차에 미술관 가면서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8일차 노트르담. 웬만큼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다 가요. 9일차는 이제 오페라. 와 이게 좀 고급으로 잡았네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루 일정, 하루 금액을 얼마 이상 초과하지 않게 뭐 이런 좀 그걸 달 수 있어요. 아니면 국내 구외에 대해서 좀 가격이 다르니까 하루 일정을 국내의 경우는 얼마를 초과하지 않게 예산을 잡아달라든지. 이게 보니까 미슐랭 뭐 그 식당 엄청 많이 가네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뭐 2, 30만 원씩 금방금방 나오게. 11차 이제 귀국 호텔 체크아웃하고 파리 시내에서 공항으로 기념품 쇼핑도 하고. 그래서 총 비용이 1인당 500만 원. 그죠? 항공권 별도. 그래서 개인이 가면 이렇죠. 근데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또 다른 그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여행사를 국외의 경우에는 여행사를 고려하여. 자, 챗부터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3일차 일정을 상세하게 알려줘. 루브르 박물관 가는 날이네, 그죠? 점심은 카페 마렐리에서 먹도록 돼 있어요, 그죠? 보니까 이렇게 그거 별로 딱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여기서 물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예산을 3일자 일정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 예산이 어쨌든 지금 21만 3천 정도 나왔죠, 그죠? 전체 예산이 21만 정도 나왔는데 예산을 한 15만 원 예산을 15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다시 짜줘. 요렇게 세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물병 지참으로 음료비 전략 뭐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의 정통 프랑스 요리로 또 다른 쪽에 소개를 해주네, 그죠? 그래서 20몇만 원에서 반으로 팍 줄였습니다. 10만 6천 원이 되도록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괜찮죠?
그죠? 자, 일단은 이제 요거를 공유를 하려면 리브 에디터 떠나가지고 밖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쉐어라고 있죠. 쉐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요 앱에 대한 위치가 요 주소예요. 요 주소인데 요거를 누르면 이제 일단 처음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나와요.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고 쉐어드가 있어요. 프라이빗은 그냥 내만 이 앱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은 그 파티락 전체의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찾으면 다 이제 보여지게. 그래서 퍼블릭은 그거고. 그 다음에 쉐어드는 요 링크를 가진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로 해야 돼요. 쉐어드로 선택하고 세이브 앤 쉐어. 그러면 이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됐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과제 여행 도우미 앱에다가 요거 할 때 해봤잖아요, 그죠? 앱에다가 요거 제목은 항상 학번 이름 줘야 되고 요거 두 번째 거 있죠, 링크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권한 요청 허용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요 화살표 하면 지가 딱 연결하죠. 그리고 학번 이름 주고 게시하면 돼요. 그러면 이처럼 올라오죠.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거라도 아까 중간에 그걸 쉐어드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요 학생이 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으세요. 인원수를 넣고 그 안에서 또 좀 수정할 만한 게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최종 버전 만들어가지고 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한 번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최종 기말 결과물 만드는 작업을 들어가세요. 그 이전에 일단 계획서라든가 약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만들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도와줄게요. 그 강의 계획표 잘 읽어보세요. 뭘 평가하는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 평가예요. 기말 과제에 대한 거는 이 앱이고, 그 다음에 과제 평가는 그 보고서예요. 보고서도 만들고 앱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는 보고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항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 앱은 앱 나름대로 평가하는 항목들이 뭐일 때 상중하로 돼 있죠. 뭐일 때 상이고 뭐일 때 중이고 뭐일 때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만들고자 하는 요소들이 잘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몇 가지가 사용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중하로 매겨지게 돼 있으니까 그 강의 계획표를 잘 참조해서 만들어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은 저겁니다. 약물 저걸로 하기,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간호 문제 10개 중에서 1순위로 나왔던 그러니까 약물 투여 오류의 문제를 가지고 풀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순위로 나와서, 그래서 걔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야 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 안에 되도록이면 기능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지 충분히 잘 반영이 됐으면 요 보고서 만드는 거나 이런 게 좀 쉬울 거예요. 그 보고서 만들 때 내가 주었던 그 부분도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모양새 있게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보고서 형식을 갖춰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런 내용이 여기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일단 크게 보면 자, 과제가 2개인데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고 지금 이건 지금 제출한 상태죠.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AI 기반 간호 문제 앱 만드는 거하고 보고서예요. 그죠? 그래서 과제는 보고서고 그 다음에 기말은 앱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상중 하로 그냥 매겨지는 겁니다. 웬만큼 요것만 지키면 다 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됐죠? 일단은 오늘 한 거는 오늘 중으로만 올리면 돼요. 자정전까지.